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늘은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 스파이 박물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스파이 박물관은 지난 5월 장소를 옮겨서 새롭게 개장했는데요. 1층부터 8층 옥상까지 각 층마다 스파이 관련 전시가 열리고 행사가 가득합니다. 흥미로운 건 관람객들이 스파이가 돼보는 관람 방식인데요. 입구에서 스파이 활동을 위한 신분증을 달고 첩보원의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전시장에는 영화 007 시리즈에 등장했던 의상 소품은 물론이고 첩보원들이 애장하는 도청기, 몰래카메라, 통신장비, 분장도구, 그리고 냉전시대 러시아 초등학생들이 미 대사관에 우정의 표시를 보냈다는 도청장치가 설치된 목각장식품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또 미국의 전설적인 여성 스파이 버지니아 홀을 비롯해서 각국의 유명했던 스파이 사진 등을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스파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박물관은 7세 이상부터 입장료를 받고요.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이틀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전 세계인의 관심사를 해시태그로 살펴보는 해시태그 디스위크 시작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을 맞아 지난 1일 베이징天安门 광장에서 대규모 건국 기념 행사가 열려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인민복 차림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날 장쩌민,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들과 함께 성례에 올라 공산당에 대한 충성과 국민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무게차를 타고天安門 앞에 도열한 15,000여 병력을 사열했는데요. 이어진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41을 비롯한 중국의 각종 신형 미사일과 다양한 전략 무기들이 공개됐습니다. 중국의 건국 70주년 기념 행사로 분위기가 달아오른 1일, 홍콩에서는 또다시 열린 대규모 시위에서 한 학생이 경찰에 쏜 총에 맞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권총을 꺼내 실탄을 발사했고 한 고등학생이 좌측 흉부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여름 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이후 시위 참여자가 경찰에 총에 맞은 것은 처음입니다. 홍콩 시위는 지난달 4일 캐리람 행정장관의 송환법 공식 철회 발표 후 잠시 잦아드는 듯 싶었지만 이번 총격 사건으로 다시 격화돼 더 큰 유혈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986년생으로 세계 최연소 총리를 지낸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국민당 대표가 지난 29일 열린 총선에서 다시 승리하며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개표 결과 크루츠 대표가 이끄는 우파 국민당은 38% 이상의 득표율로 승리를 했는데요. 크루츠는 곧 33살의 나이에 두 번째 총리직에 취임할 전망입니다. 크루츠 대표는 지난 2017년 31살에 첫 총리직에 올라 민주적으로 선출된 최연소 정부 수반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 5월 연정 파트너인 자유당이 부패 스캔들에 휘말리자 연정을 해체했다가 이번에 조기 총선을 치르고 다시 승리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회장이 미국 텍사스주 보카치카의 발사기지에서 차세대 로켓 스타쉽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머스크 회장은 차세대 로켓 스타쉽을 6개월 내로 발사해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고 이후 인간을 태워 우주로 보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외관의 스타쉽은 재사용 가능한 발사체를 이용해서 많은 인원을 달과 화성으로 보낼 수 있도록 고안됐는데요. 머스크 회장은 미 항공우주국과의 공동 목표인 달 탐사를 위해 인간을 2024년까지 우주로 내보낼 전망입니다. 이어지는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는 박승혁 프로듀서가 취임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한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The actions of the Trump presidency revealed the dishonorable fact of the president's betrayal of his oath of office, betrayal of our national security, and betrayal of the integrity of our elections. Therefore, today, I'm announcing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moving forward with an official impeachment inquiry. The president must be held accountable. No one is above the law.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지난주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착수한다고 선언하고 의회 휴회 중인 이번 주에도 참고인 진술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과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 등은 최대한 빨리 탄핵 소추 표결을 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미국 정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트럼프 대통령 탄핵 사태와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태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한 지난 7월 2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거론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바이든 부자의 행적을 조사하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말했는데요. 요지인즉 2016년 미국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이 아들 헌터가 이사로 있는 우크라이나 가스 회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도록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전화통화 녹취록 요약본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아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바이든이 기소를 중지시켰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니 우리 법무장관과 뭐든 해볼 수 있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펠로시 의장과 시프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미국 선거에 개입하도록 종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이 통화가 이루어지기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은 4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금을 별 이유 없이 동결시켰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고에서 나오는 대외 원조금을 미끼 삼아 외국 정부가 미국 선거에 개입하도록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익명의 내부 고발자는 스파이와 다름없다며 그의 정체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등 반격에 나섰습니다. I made a call. The call was perfect. When the whistleblower reported it, he made it sound terrible.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선거 개입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추가로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점점 더 수세에 몰리는 분위기입니다. 탄핵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탄핵, 임피치먼트. 일반적인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한 공직자, 즉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등을 의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헌법 2조에 따르면 대통령을 포함한 연방 공무원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대 범죄나 경범죄로 의회의 탄핵을 받고 면직될 수 있는데요. 오직 하원만이 탄핵 소추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겁니다. 탄핵 가결은 하원 의원 435명 가운데 과반인 21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현재 하원은 민주당 235석, 공화당 197석, 무소속 1석, 공석 2석으로 구성돼 있죠. 즉 탄핵 소추안이 상정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하원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엔 상원에서 최종 탄핵 심판을 하는데요.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상원 의석은 민주당 45석, 공화당 53석, 무소속 2석인데요. 즉 민주당 소속과 무소속 상원 의원 전원이 탄핵에 찬성하고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 20여 명이 찬성해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직에서 탄핵으로 최종 파면됩니다. 미국 역사상 의회가 탄핵 절차에 착수한 대통령은 앤드루 존슨,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 등 단 3명뿐인데요. 이 가운데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으로 1974년 파면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하원 탄핵 표결 전에 사임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1868년 당시 법을 거스르고 장관을 해임했다가 클린턴 대통령은 1998년 인턴과의 불륜 관계에 대해 위증했다가 각각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지만 상원 표결에서 기사회생해 임기 끝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입법부 권력이 국가 수반의 권력을 견제하는 탄핵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이 가결됐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끝에 노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한 반면 박 대통령은 최종 파면됐습니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의 압두라만 와히드 대통령과 리투아니아의 롤란다스 팍사스 대통령도 탄핵당했는데요. 그러나 앞서 미국 의회 구성에서 보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설령 하원에서 탄핵당한다 해도 상원에서 최종 파면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펠로시 의장과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건 어떤 배경에서일까요? 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가장 경계했던 외세의 개입이라는 영린을 건드렸다고 지적합니다. 코리 브렛 슈나이더 브라운대 정치학 교수는 18세기 신생 독립국이자 공화국이었던 미국이 영국 등 유럽의 왕정 세력이 미국 정치에 개입해 체제를 교란시키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고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임기 말 고별 연설에서 외세의 영향은 공화국 정부의 가장 해로운 적이라며
외세 개입에 대비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당부할 정도였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상원에서의 탄핵 용인 가능성은 차치해 두더라도 당장 드러난 대통령의 헌법 위반 혐의만으로도 반드시 탄핵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y were paramountly concerned about foreign interference in American affairs. It's hard to imagine a set of circumstances that would have alarmed the founders more than what's on that call. 취임 3년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한 트럼프 대통령. 여러 차례 고비에도 오뚜기처럼 버텨낸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번 위기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미국 사회의 변화, 지역의 역사, 그리고 다양한 삶과 문화를 소개해드리는 글로벌 리포트 아메리칸 데일 시간입니다. 오늘도 현장의 생생함을 전해줄 김관우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흔히 버려지고 있는 재활용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을 업사이클의 화려한 장신구로 재탄생시키는 미국 이민자 자스민 피카렐로 씨를 소개하려 합니다. 혹시 업사이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업사이클이라고 하면은 버려지는 폐품을 재활용해서 더 좋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를 다시 이용하니까 환경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스민 씨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동기도 엄청난 양의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재활용되지 못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었었다고 합니다. BOA 센츄럴 취재를 통해 자스민 씨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자스민 씨 함께 만나보시면서 글로벌 리포트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This is the bottom of the milk jug. The milk bottles are very good material for jewelry making. It offers two different textures. So we have like a more textured surface, and then we have the very smooth surface, and that allows to create a lot of texture within the piece. I've always been very attracted to just repurposing and recycling in my daily life, just personally. I was just doing it naturally, but then when I learned about the amount of waste that we had in the world, then I started thinking that maybe I should do more. My name is Jasmine Picarello. I am the owner of the fashion company Giulia Lezzi and the founder of Project Meta. Meta means destination in Italian. New destination is literally just not having our plastics in landfills and oceans, but repurposing it and making other things that we're going to use every day and for a longer period of time. I moved to the US when I was 16. I'm originally from Italy, and ever since, from 2011, first focusing on luxury Italian handmade scarves, and then later on developing into upcycled jewelry and accessories, which has eventually become the core of Project Meta. What really motivated me to start this project came from a 2017 study on plastic. What was discovered is that globally in the world we've produced 8.3 billion tons of plastic, and of that number, unfortunately, only 12% is being incinerated, only 9% is being recycled, which means that nearly 79% is just in landfills and waters. These pieces are created with aluminum. This aluminum comes from coffee pods and soda bottles. So this blue is actually the natural color of the bottle that I've used. We go through a lot of plastic bottles every week, and instead of throwing them away, we're trying to make better decisions with our recyclables by partnering with Meta, and we feel that this is a way to improve the planet one small step at a time. I am a true believer that we don't need just a handful of people recycling and doing zero waste perfectly, but we need a lot of people doing it, even if imperfectly. And so with Project Meta, if we can even help, the one person a day contribute to this initiative and realize that their changes and their actions daily will have an impact, then I think we're heading in a good direction.